네, 런닝머신 인버터입니다. 런닝머신 인버터인데 이걸 우리가 보통 누드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근데 이거는 오픈 프레임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요. 벌크 같은 경우는 포장 없이 파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벌크를 하는데, 어쨌든 오픈 프레임, 어떤 누드 형식의 전원 공급에 해당되어져 있는 런닝머신 컨트롤러, 런닝머신 인버터, 런닝머신 시스템 보드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보드상에서 IPM도 있고 그래서 케이스에 보시면 인버터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인버터인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같은 형식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AC 이렇게 들어가죠. AC 교류 전압이 AC2가 낙선이 들어갑니다. 출력은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M 플러스, 그리고 모터를 연상할 수 있겠죠. M자 플러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직류를 연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터 같은 경우는 인버터 돌릴 때 모터가 3상 선이 3가닥 들어있는 모델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얘같이 U, V, W 모터라고 써있고 좌측에는 전원. 그래서 밑에 나사를 꽂아서 케이블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보시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좌측 2개는 AC 들어가고 우측 3개는 U, V, W라고 해서 모터를 연결하는 선입니다. 가운데 하나 건너뛰고 있는 것은 접지선이고요. 샤시 접지, 어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회로 설계는 다 비슷비슷한 형식으로 하는데 이제 AC냐 DC냐에 따라서 부품과 안에 힘쓰는 라인들 설계가 약간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델 내부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판 2중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어느 쪽에서 고장 이치를 잘 나고 무엇을 손봐야 되며 전원 불량인지 다루는 모터를 기동을 못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모델은 릴레이가 3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 둘, 밑에까지 와서 총 3개가 릴레이가 붙어져 있습니다. 밑면은 깨끗하고요. 아래층 보드는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저 분리를 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점검하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런 타입들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 달에 4개짜리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보통 브릿지 다이오드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까? 한쪽 꺾어져 있는 자리가 이게 플러스고요. 그리고 달에 4개짜리 해져 있는 것이 애노드 캐스도 이렇게 모여져서 합쳐져 있는 곳이 플러스다. 직류 바꿔주는 곳, 이게 브릿지 다이오드인데요. 교류가 직류를 바뀌면서 열을 좀 많이 받고 힘을 많이 쓰는 라인이라서 브릿지 다이오드가 손상도가 좀 많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방열판 샤시에다가 나사를 넣어서 꽉 밀착을 해주고 열 분산 효과를 알루미늄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열을 잘 한다 하더라도 입구에서 밀물과 썰물이 합쳐지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고장이 좀 많이 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그렇게 점검을 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다리가 3개짜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거,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큰 거죠. 대양 뽁뽁이, 아주 엄청나게 큰 이런 FET, IGBT 그런 부품 소자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또 마찬가지로 요 큰 거, 이게 보통 많이 나가죠. 왜 그러냐면 이게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모터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모터는 코일이죠. 코일은 뭡니까? 자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른 거 주변 상황 관여 없이 전원이 바로 들어가죠. 돌아서 나옵니다. 들어갈 때는 플러스가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극성이 바뀌는 거죠. 플러스 그리고 그라운드는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까? 그러니까
전기를 쓰고 돌아와서 어디로 나옵니까? 플러스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나오면서 극성이 바뀐다라는 표현보다도 어쨌든 제가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극성이 바뀐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심리적으로 볼 때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네, 공학적, 기술학적으로 접근해 본다 하려면 플러스가 들어가서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찍어도 마이너스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뀌어서 나온다. 소모가 돼서 떨어졌어. 연이차가 0이다. 그래서 바뀌어서 나온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쉽게 들어서 전선, 선, 코일 한 가닥이 여기서 합쳐진 거거든요. 얼마나 힘을 많이 쓰겠습니까? 이거 어디로 갔죠?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다리 3개짜리, 이렇게. 다리 3개짜리에서 쭉 따라가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선이 패턴이 굵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왔죠? 여기가. 바깥쪽에 있는 거. 이거 뭐죠? 네, M 플러스. 이거 말입니다. 그러면 M 마이너스. 여 같은 경우도 패턴 쭉 따라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죠? 굵은 자리. 예. 이걸 테스트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거든요. 보통 테스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여기서 보시면 콘덴서가 띠가 없는 자리가 플러스거든요. 플러스. 그리고 반대편에 띠가 둘려져 있는 자리, 동그랗게 해서 마이너스, 한일자 써있죠. 이게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가 되게 되면 어떻게? 네, 부자음이 울렸다가 이제 줄어들죠. 충전과 방전이 이루어지는 양만큼, 이루어지는 시간만큼 B소리 나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이다. 여기에 B 계속 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터가 합진되어 있는 거니까 당연히 입구단에서부터가 빠박 터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테스트하는 과정인데, 이거를 설명을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 다리 3개짜리, 여기. 다리 3개짜리 이거거든요. 여기 설명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3개짜리 여기에서 쭉 따라가 보니까 어디로 나왔습니까? 여기로 왔죠. 여기 어디입니까? 케이블 단자 연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깥쪽에 M 플러스라 그랬죠? 이거 바깥쪽에 M 플러스니까 이 M 플러스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잡고, 제가 잡은 상태에서, 네. 잡은 상태에서 됐죠? 전기 항상 연결했으니까, 그죠? 구멍에다 넣고, 그리고 여기 선 패턴 연결은 이게 B소리 난다 이 말입니다. B소리 나요. B소리. 이게 얼마나 힘을 많이 쓰겠습니까? 여기가 결론적으로 나와서 어디로 가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계속 들랑달랑 하는 거예요. 극성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심리학적으로 대입을 해볼 때 여기도 그렇게 기억을 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선을 패턴을 연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뭡니까? 여기에서 전기가 나온 게 쭉 나온 패턴을 따고 따라가서 보면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M 플러스 모터에서 쭉 해서 전기를 쓰고 그리고 이쪽으로 온단 말입니다. 지구에서 그라운드로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구도 보면 N극과 S극 있지 않습니까? 남쪽, 북쪽. 이게 서치 코리아.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쪽하고 했으니까 여기 연결됐죠. 그죠? 이게 이 선, 그리고 여선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선은 콘덴서에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여기하고 B3에 놔야 되겠죠. 이게. 그리고 전기는 여기서 들어갑니까? 여기에서 들어갈 때는 플러스에 들어가죠. 여기 플러스에서 여기 가운데 다리, 여기 가운데 다리거든. 이게 가운데 다리, 가운데 다리가 여기 같은 거지거든요. 이렇게. 여기 전기가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거든요. 여기 나온 것이 다시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들랑달랑 하는 거니까, 네. 이쪽에. 들랑달랑 해서 여기 모터에서 들어가서 모터에서 또 나와야 되잖아요. 끊어지면 안 되니까 전기가 모터 안 돌죠. 모터에 나온 곳이 어디예요? 여기가 그라운드. 그라운드는 어디?
전압 콘덴서의 마이너스. 같은 라인이니까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회로가 구성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힘쓰는 게 굉장히 힘을 많이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품이 크잖아요. 힘을 쓰기 위해서. 여기 그래도 못 견뎌서 피끝이 최대치를 못 견디면 야도 내부에서 게이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금실, 철사 같은 것이 끊어진다. 그런 고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원리는 비슷비슷합니다.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그 과정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기 연동되어져 있는 흐름이 어떤 것이 부하냐, 부하에 따라서 맨 마지막 종단에 가서는 그가 힘을 제일 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종단 앞쪽에 그런 데가 고장이 가장 많다. 또 밀물과 썰물이 합쳐져 있는 이쪽에 어디? 이쪽 밀물과 썰물이 합쳐져 있는 교류와 직류가 합쳐져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에 있는 부품들이 고장이 좀 많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 과정에 있어서 점검하면서 잠깐 교보제 같은 내용에 있어서 설명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이 모델은 릴레이를 좀 많이 썼네요. 그래서 릴레이 때문에 안 되는지 다시 또 릴레이도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밑면에는 릴레이가 하나 있고요. 윗면에는 릴레이가 두 개 있는데 같은 24V네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써 있습니다. 여기 24 모델이 이 모델명 보시면 그 모델명 설정하는 것이 24V이기 때문에 24짜리를 넣어서 여기가 입력 단위, 여기 회로도 도면도 그려져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해서 코일이라는 그림이고요. 코일에다 전기를 넣으면 스위치가 떨어져 있는 것이 딱딱 붙는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를 떼면 떨어지겠죠. 다시 코일에 전기를 넣게 되면 부저 있죠, 부저. 전자석 딱 붙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전자석 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철근 확 들어 올리는 철공사라든지 주물공장 가면은 그 전부 다 트서 올리다가 버튼을 눌렀다 뗐다 하면 절크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스위치는 밑면을 그대로 봐보시면 전기는 여기다 놓고 여기 코일 굵은 자리, 이 자리는 스위치가 여기 평상시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전기 뒤면 딱 달라붙는 거예요. 전자석에 의해서. 그리고 스위치를 다시 떼면 원위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갑자기 있던 것이 또 달라붙었던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코일입니다. 여기다 전기를 24V를 입력을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릴레이가 두 개인데요.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네요. 자, 보시면 뒤집었을 때 릴레이가 여기 하나 있고 두 개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막 봤을 때 여기가 밑에가 어딥니까? 전기를 넣는 곳이고 여기는 스위치 하는 것이죠. 스위치는 현재 이쪽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체크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 없이 체크하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다이오드도 있고 반도체 이런 부품 소자들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확인해서 전기 공급을 해줘야지만이 이 주변에 다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거 릴레이 테스트 하려고 여기다 전기를 24V 입력했는데 이 극성이 달라졌을 때는 나머지 소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고장이 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릴레이를 떼서 하든지 아니면 여기를 극성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떼서 안 하는 알 수 있는 방법도 여기에서 극성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릴레이가 두 개인데요. 이렇게 지금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죠. 이렇게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볼펜을 갖다가 좀 그리면 연필이네요. 이렇게 릴레이가 지금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릴레이가 이게 하나고요. 그 옆에가 또 이게 릴레이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전기를 넣는데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전기를 넣는데 여기가 입력이죠, 그죠? 여기 입력에서 쭉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따라갔어요. 여기서 또 와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다시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자리로 왔습니다. 와서 여기를 보니까 밑에 단자 봤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보니까 여기로 됐죠?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이쪽이 붙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다시 그거를 따라가서 봅시다.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도 이렇게 해서 아마 다이오드일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드네요. 이게 그대로 다시 뒤집어서 보니까 여기 다리 4개짜리 여기 하나 둘 셋 4개 여기는
다이오드이긴 한데 포토커플러라고 부르는 거죠. 포토커플러. 네, 거기 포토커플러 스위칭 역할을 해주는 네, 그런 소자가 하나 같이 해서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되어져 있네. 하나, 두 개가 되어져 있어요. 다시 뒷밖으로 와서 이게 여기는 코일이 들어가는 자리죠. 코일 들어가는 자리죠.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두 개에서 이렇게 건너왔는데 이 소자가 두 개가 합쳤다는 거는 그라운드 보통 많이 묶어져 있을 것이다. 플러스는 공통단자가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는 이쪽 릴레이를 구동할 때 전기를 내주니까 이거 플러스일 것이다. 여기 플러스는 여기에서 여기가 합쳐져 있으니까 양쪽 바깥에 합쳐져 있으니까 이 하나 동떨어져 있는 거 여기가 전기를 넣었을 때 이쪽에 릴레이가 스위칭 한다.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일 것이다. 왜? 여기가 플러스고 이쪽이 플러스다. 그러면 플러스 두 개가 릴레이가 동시에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릴레이가 붙어서 다시 붙어서 전기가 이렇게 해서 흐르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플러스가 두 개가 붙었다면 릴레이를 두 개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용량을 두 배로 하지 않나. 네, 그런 게 어떻게 네, 이론상으로 개념을 따져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바깥에가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동떨어져 있는 거 여기 하나 동떨어져 있는 거 이게 플러스다 라고 추리를 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쪽에 케이블을 봐보시면 커넥터 단자에 네,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구분됐을 때 이 커넥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기 24V 써 있네요. 그럼 24V 그 상태에서 보통은 빨간 것이나 노란색이 우리가 네, 양극 플러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쪽 라인이 플러스구나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패턴을 따라가서 여기에 저항이든지 다이오든지 구분을 하시게 되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전기를 직접 넣고 시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연결을 좀 했거든요. 이 연결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모터죠. 예, 코일 이쪽 저기 그 릴레이의 입력단 릴레이 입력단에 저는 24V를 입력을 하고 24V가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렌즈를 직류에다 맞춰놓고 네, 그런 상태에서 입력전은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0V이기 때문에 이쪽 테스트기에 0V이기 때문에 입력전은 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 빨간 테스트기에서는 부저로 놓았습니다. 이 선이 닿게 되면 삐술 하면서 부점이 나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기에 들어가는 자리에 전자석처럼 전기를 넣어주면 상대편은 스위치가 가만히 있다가 딸깍 붙는다. 또 스위치를 떼면 전기 공급을 끊으면 떨어진다. 이거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쪽 납땜을 해놓고 여기에다가 방금 삐 소리 났던 부저 테스트기를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기를 넣지 않았고요. 전기 24V이기 때문에 24V를 넣을 거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다 살짝 좀 걸쳐놨습니다. 쇼트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렇게 걸쳐놨어요. 테스트기는 지금 이쪽에서 전압이 체크되는 게 아니라 부저만 삐 소리 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잠깐만요. 납처리개를 여기다 좀 살짝 좀 받쳐놔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모양이 생각 빠지나요? 네, 그냥 내려놓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전기를 넣게 되면 여기에 전압 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저는 24V를 넣는데 여기에 24V 넣는 것 자체는 하나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간 상태고요. 전기 한 가닥을 더 넣어야 됩니다. 더 넣어야 되는 거를 여기 선 붙여서 넣게 되면 계속 부저음이 올 거니까 제가 뗐다 붙였다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파워 서플라이 전원을 넣고 하면은 24V가 여기 출력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되는 것이 표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단 내볼게요. 그리고 테스터기에 봐보시고 부자가 삐 소리 난다 그러면 이쪽 릴레이가 정상적이다라는 경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원 공급합니다. 어디에다가 여기 코일에다가 24V 뜨죠. 23.9V 뜨고 여기는 벨소리가 삐 소리 나네요. 이게
다시 해봅니다. 여기가 지금 옴으로 되어 있죠. 옴이 아니라 부저로 올려야 되니까, 부저로 올리기 위해서는 셀렉트를 한 번 더 눌러서 맞춰놓고, 그리고 나서 스위치를 전원 인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24V 올라올 거고, 여기에 전기가 코일이 자석 동작을 해서 마그네틱 스위치를 달라붙으니까 거기 스위치를 이쪽에 연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벨 소리가 뿌 소리 나는 거다. 그러면은 삐 소리 할 때는 릴레이는 정상적이구나, 이렇게 테스트를 실전적으로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 들어갑니다. 자, 스위치 붙입니다. 네, 전압 나오고 벨 소리 나오고, 네, 그죠? 보통 테스트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네, 어떻습니까? 딱딱 릴레이 소리는 났죠, 그죠? 이게 릴레이 소리가 딱딱 나는지 안 나는지 이걸 한 가닥을 좀 빼고, 이번엔 릴레이 소리가 안 납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이걸 대보면 딸깍 딸깍 소리가 날 겁니다. 자, 자세히 들어보세요. 네, 전자석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소리인데요. 네, 이렇게 해서 릴레이 테스트는 실전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릴레이 테스트 해보니까 릴레이는 정상적이구나. 그럼 또 다른 데를 봐야지. 그래서 고장 부위를 하나씩 하나씩 범인 잡듯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네, 이제 불량난 부품을 시정한 뒤에 수리를 다 끝내고 조립을 마쳤습니다. 네, 전원을 한번 넣어서 동작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전원인가? 네, 뻥! 합니다. 조심하세요. 네, 뻥 하지 않을 때는 이쪽에 이제 LED 전원 퓨시팅에 불이 들어오거나, 네, 그러겠죠. 전기를 넣어보겠습니다. 네, 불 들어왔죠, 그죠? 네. 예, 이쪽에 지금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네, 물론 다른 데도 이렇게 보시면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가려져 있네. 콘덴세. 네, 다시 한번 전기를 뺐다가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이 다 꺼졌죠. 이쪽 상단 테이블에, 네, 그리고 네, 하단 스테이지에 살짝 가까이 대보고 불이 들어오는 상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덴서 바로 옆에 불이 들어오는 경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밑에 판에 불 들어오는 거를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는 바로 콘덴서 옆에 이 자리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전기를 꽂습니다. 네, 불이 들어왔죠? 네, 이쪽에도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상으로 런닝머신 인버터 포스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리하실 때는 사진을 미리 하나씩 다 찍어 놓으시면 다음에 조립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 안 된다고 하실 때는 그렇게 사진 찍고 나서도 유성 메인펜으로 색깔별로 좀 써놓든지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는지 그렇게 하시게 되면 다음 조립할 때 별로 에러 생각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택배로 보내실 때는 고장 증상 내용과 그리고 송장에 별 표시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락처 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